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아주 젊으신 수려한 창업자분을 모셨는데요. 요즘 이 코로나 네. 코로나19 네. 바이러스로 이 흉흉한 네. 여행업계 대표세요. 그래서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주식회사 라이커 로컬의 현성준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라이커 로컬 대표 현성준이고요. 그 라이커 로컬이라는 말이 여행에서는 트래블링 라이커 로컬에서 현지인처럼 하는 여행을 뜻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에서 현지인처럼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스타트업입니다. 예, 자 그러면 외국을 방문하는 죄송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네. 한국인처럼 여행한다는 거는 뭐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을 그래서 빌려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숙박업도 그래서 있고, 혹은 이제 그 나라의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다 그래서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에 컨셉을 잡은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그럼 라이커 로컬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어떤 외국인들이 주 타겟인지 국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중국어가 적혀 있는데요. 네, 중국어가 적혀 있네요. 네. 저희는 현재는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자유 여행객을 대상으로 중국인 자유여행객 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요즘 이제 자유 여행객이라고 하면은 여행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저희는 질문 답변 기반으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쪽은 보통은 이제 여행자분들이고요. 여행객. 그러니까 네. 한국을 오시려고 하는 외국인, 아까 네, 중국인. 맞습니다. 그 한국을 오시려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질문을 하면 한국의 현지인 중에서 중국어 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답변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럼 한국의 현지인이라면 한국인 네, 분들 중에 중국어가 가능한 분들이 질문을 올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예. 자, 그러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중국 분들은 거의 없지만 거의 없지만 더더군다나 네, 지금 네. 코로나19 사태. 네. 향후를 생각하면. 네. 자, 그래서 쓰고 싶어요. 저희 서비스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네네. 우선 저희 서비스명이 한국어원워라고 해서요. 네. 한국말로 하면 한국 나한테 물어봐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모든 스토어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스토어라면 그 앱 다운로드를 네네네. 말씀하시는 스토어에서 거죠? 네.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네. 물론 웹도 있지만 네. 앱에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현재는 제공을 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중국 내 그 채널들에 굉장히 많이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관련된 콘텐츠에서도 저희 거 콘텐츠, 중국에서의 그런 채널에서 저희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어요. 채널들은 어떤 채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그 중국판 인스타그램이 네. 있거든요. 네. 시아옹슈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여러 한국 여행 콘텐츠를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예전부터 유명했던 건 웨이보나 위챗이나 이런 곳에서도 뭔가 제공하는 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웨이보나 위챗을 통해서도 제공을 하고 네.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주력하는 채널은 그 시아옹슈 안에 요즘 젊은 분들은 그걸 더 많이 쓰는. 네네네네. 네. 거기가 이제 이미지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여행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네.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은 플랫폼.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채널에서 접점을 찾아서 이 라이커 로컬 앱에 만약에 다운로드를 했다, 유저가 중국 한국을 여행 오려는 중국 여행객이, 그분들은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질문까지 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보를 얻는 모든 행위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네. 질문을 할 때는 저희가 회원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수요를 그냥 저희가 올린 어떤 여행에 대한 콘텐츠를 보실 때는 회원가입 없이 앱 다운 없이 웹에서도 보실 수 있고 다른 채널에서 네네네. 볼 수도 있지만 네. 결국 질문 답변이라는 저희의 메인 기능을 사용하기 네.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서 이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앱을 다운로드 받고 회원 가입을 한다. 회원 가입은 간단히 되고 그것도 무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다 무료로.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럼 어떤 질문을 할 수? 아까 자유여행객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 진짜 예를 들면 명동에 진짜 맛있는 집을 찾아주세요. 이런 질문이 주가 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질문이 올라오고 네.
뭐 답변은 어떻게 주로 되는 건가요? 네네. 그 사실 그 질문의 그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맛집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네, 그게 있는 제일 많을 것 같다는 거고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조금 좀 특별한 질문이라면 뭐 중국인 여성분께서 네. 뭐 한국인이 찾는 성형외과는 어디인가 뭐 이런 질문까지도 올려주고 있고 네네네네. 최근에는 여행을 안 오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질문 추이를 보면은 한국의 유학과 관련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행을 어떤 필두로서 이 서비스를 진행을 했지만 네. 지금 한국 전반에 대한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네. 저희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질문하는 것까지도 그 중국에 있는 여행객이나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무료인 네. 건가요? 네,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답변하는 분들한테는 네네네. 저희가 리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질문 하나를 답변할 때마다 그 이아웃단 포인트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답변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하시면은 그 편의점에서 딸기 우유 하나 정도는 교환할 수 있는 오, 네, 네네. 그런 수준의 제가 리워드를 중국어를 제공하고 모르니까 쉽지 않겠네요. 네. 조금 하는데 제가 중국어를. 네네네. 자, 네. 그러면 그 리워드로 하고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쓰는 사람이 이쪽에 그 중국 분이 얼마나 쓰고 계시고 얼마나 질문도 그 다음에 그분들이 네, 가입자는 서비스가, 얼마인데 언제 몇 개의 시작했는지부터 좀 질문을 올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답변은 이쪽에 어떻게? 답변을 받으시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되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답변을 또 올리고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그 우선 저희는 이제 2년 정도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2년 오, 정도 네네.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2016년 10월에 설립이 됐고요. 2017년 초에 사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전초전을 한번 겪으셨군요. 사드 이후로 힘든 게 있을까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사드는 새로운 예고편에 국면을 맞이하고 불과했다는데,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소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국 본토에서 접속하는 비율보다 이제 2018년도쯤에는 대만, 홍콩 쪽 비율이 조금 높았고요. 지금 현재는 또 중국 본토에서 한 80%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적으로 가입한 숫자도 있긴 한데 저희 서비스에서 바라보는 이제 메인 지표는 아니고요. 누적 가입자 수가. 왜냐하면 여행자는 뭐 상시 쓰는 것도 아니고 네네. 여행하는 순간에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약 6만 2천 명에서 6만 5천 명 정도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뭐 정보를 그냥 찾아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정보를 찾다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하루에 질문이 한 150개 정도 등록이 되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그 질문 하나당 답변의 개수를 2.5개 정도의 목표로 잡고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자로 이제 라이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저희 서비스를 보면서 어떤 질문이 올라오는지 체크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 본인이 받고 싶은 질문이 올라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고 어쨌든 저희는 그 질문 하나당 2.5개의 답변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질문이 가고 질문을 그러니까 약간 배정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 앱을 써서 이 플랫폼을 써서 하는 건 아니네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우선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앱을 꼭 다운로드 받아 놓으셔야 하고요. 답변을 하는 앱이 따로 있군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 아, 가지 예. 앱에서 다 이제 구동이 되는데 네. 뭐 그것 때문에 저희는 내부에서 막 UX적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긴 그렇겠네요. 합니다. 네, 네. 네. 질문자와 답변자가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봐야 맞습니다. 되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IT 베이스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업이라기보다는 사실 IT 베이스에 가까운 업인데 답변의 집단군을 우선 나눕니다. 시스템에서. 그래서 질문 하나가 도착했을 때 답변을 잘 달아줄 수 있는 사람과 또 답변이 이제 매번 다는 사람만 달면 안 되니까 신규로 달아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단군을 이제 선별을 해서 먼저 그분들한테 푸시 노티를 보내게 됩니다. 푸시 노트를 보내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접속을 해서 답변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아까 2.5개 정도가 이제 목표 답변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질문에서 첫 답변 매칭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20분 이내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실시간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푸시 그 답변에 대한 집단군도 뭐 1집단군, 2집단군, 3집단군 정도로 구분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이거 듣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돈은 벌고 계신 건가요? 아,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 네. 2018년도까지 정말 부끄럽게도 돈을 못 벌었고요. 예. 18년도까지는 19년도부터는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오, 그럼 1년 그-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까 질문 답변이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네. 여쭤보셨는데 네. 저희가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자체를 유료로 공급했을 때 잃을 수 있는 사용자가 너무나 많거든요. 한정적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용자에 조금 더 포커싱을 했는데 저희 사용자들이 보통 저희 서비스를 쓰는 순간이 아, 한국을 여행 가야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저희 서비스에 유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신 초기 단계의 분들입니다. 저희 쪽에서 정보를 얻으시고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결국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여행을 즐길 수 있는지 투어 액티비티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구입을 하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투어 액티비티 판매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서비스 내에서 이제 투어 액티비티를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 소비자의 소비력은 이제 굉장히 높다고 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평균적으로 여행지에서 소비하는 1인당 소비액이 한화로 한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한 번에 여행에서 네, 네. 네, 그 정도 꽤 높네요, 된다고 그거. 하더라고요. 네. 네, 많이 쇼핑을 즐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인 여행객 트래픽을 갖고 있는 저희 채널에 광고 홍보를 원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면세점부터 해서 일반 상품을 파시는 그렇군요. 분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가 지자체들까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브랜딩 차원의 광고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한 수익이 두 광고 번째 수익 수익도 모델입니다. 있고. 예. 네. 자, 네. 그러면 궁금한데요. 그 수익으로 지금 회사가 운영이 될 정도로 버시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저희가 19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그 매출 과정이 굉장히 극적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네. 저는 2020년도에는 이제 드디어 나도 됐구나. BEP를 이제 어떤 분을 만나도 네. 이 매출로서 당당한 스타트업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액 신장이 굉장히 J커브란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8년도에 매출을 안 하려고 사실 안 하려고 했던 것도 네. 아닌데요. 좀 더 저희는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광고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 광고를 이제 무작위로 받기 네. 시작하면 서비스가 변질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정을 한 다음부터 지금 저희가 시작한 거라서 매출은 이제 월비P까지는 나오는 수준으로서 발생이 되고 오. 있었습니다. 네, 네. 네네. 근데 뭐 최근 네네. 코로나19 이슈로 최근에 뭐 한두 달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 대충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총 저 포함해서 이제 11명이서 오. 일을 하고 있고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네네, 분들인데 풀타임으로. 그 정도인데 BEP를 맞추고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까지는 매출이 네. 나오고 있다. 물론 있었다. 네네, 있었다. 아, 있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과거형 얘기. 네. 네. 아니 저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몇 개 그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여쭙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일단 서비스는 다 중국어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질문도 중국어고 답변도 중국어고 한국어 버전이 따로 있거나 그렇진 않은 거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앱상에서 그냥 시스템 언어 정도는 한국어로 제공을 하지만 모든 실제 거는 내용들은, 중국어 네. 간체랑 중국어 네. 번체로 네. 제공을 그러면 하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건 외국인 대상이긴 하지만 특정적으로 중국인 대상인 서비스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전 말씀드린 거 너무 재미있는 서비스인데 사실 그런 비슷한 류의 서비스 중에 이제 광고비 하고 있는 게 뭐 한국에서는 지식인 같은 서비스가 가장 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식인이 나중에 유저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서비스 차이는 있어 보이긴 하지만 여러 이슈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답변하는 사람들의 답변에 대한 공신력 이걸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광고나 홍보나 그게 회사 입장에서가 아니더라도 그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아까 더더군다나 뭐 그 한국에 뭐 코성형 잘하는 데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데는 어디예요 했는데 갑자기 무슨 송은강 성형외과 지인 관계 지인 찬스를 써서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의 어뷰징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네. 그 지식인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지식인도 결국은 이 답변에 대한 그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잘못됐었던 네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식인과 저희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여행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관성에 기인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맛집을 제가 만약에 여쭤볼 네. 때 송은강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맛집과 그렇죠. 뭐 해물탕 이런 거 좋아하실 거고. 네, 그 저희 생각하는 네, 스파게티 이런 거 안 드시거든요. 스파이지 안 드시죠. 네. 그런 맛집 저는 짠 네.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네. 답변에서 이제 어디까지가 이제 어뷰징으로 봐야 되나 그쵸. 이런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2.5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네. 다양한 답변을 아. 받아볼 수 있게 하고 그 최초에 이제 답변을 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질문해준 부분과 이제 일맥상통하게 답변자 모두에게 이 질문 푸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별한 집단군한테 질문 푸시를 보내는 것도 먼저 보내거나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일 적합한 답변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답변자를 저희 레벨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종류의 답변을 달았는지 혹은 답변이 계속 같은 답변을 이제 여러 번 다는 쓴다거나, 경우에는 네네. 이게 알아서 시스템에 좀 제재가 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자가 답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나요? 네. 그 평가까지는 아닌데 채택을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택받은 분한테는 더 많은 리워드가 가고요. 오. 답변을 달아준 분한테는 그 조금 소량의 리워드가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식인하고 비슷하게 서비스를 잘 예. 만드신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지속이 되고 되려면 아무래도 그 쓰는 사람들이 자주 들어와서 보든가 해야 되는데 이 여행이라는 게 한번 왔다 가면 자주 관심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식인은 지식인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지식인은 계속적으로 그 궁금한 걸 일상생활과 들어서 친분 해야 잡기를 다. 되는데 네. 예, 여행에 관한 것은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 서비스를 보고 계시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거기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서비스를 쓰는 유저가 저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제 리텐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그 당해 연도의 최대 한 3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의 지표도 이 유저가 이탈되기까지의 과정은 맥스 3개월로 잡고서 지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AU가 중요하다는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저희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가입을 해서 뭐 이렇게 쓴다라기보다는 뭐 한국에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 본토 여행객이 한 600만 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와, 그거를 600만 명이요? 예, 600만 명. 많군요. 네. 네. 그래서 월별로 이제 나눠봤을 때 한 50만 명 그러네요. 수준이고 네. 저희가 뭐 3개월 정도 기준을 다 봤을 때 한 150만 명의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 시장 안에서의 그 MAU 점유율을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유저가 사실 한 명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질문 답변만 제공을 했을 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딱 질문 생겼을 때만 거의 들어오는 방식으로 한 번 하고 진행이 딱 됐던 거예요. 나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이제 서비스의 개선도 질문 답변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액티비티 판매도 붙이고 또 새로운 한국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콘텐츠들을 제공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시고 예.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 여행을 올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한국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되게 어떤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내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그들이 궁금해서 올렸던 그 질문들을 이제 큐레이션 형태로 이제 메인에 위치를 시키거든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도 나오고 또 유학인이 이제 중국 유학생이 한 7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국내에. 그래서 유학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유학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네, 저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질문 드리고 아까 수익 모델이랑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 되게 유니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뭐 한국이 워낙 의료를 잘한다고 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뭐 성형을 한국으로 받으러 오는 관광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성형이나 이제 의료 쪽은 워낙 부가가치가 높은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특화할 수 있는 어떤 뭐 전략이나 계획 향후에 이런 게 있으신지 하고 또 두 번째가 저도 딱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국에 중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아까 답변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역으로 몇만 명씩 그렇게 유학을 온다는 거는 매년
유학 그 중국인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뭐랄까 중국에서 한국 오는 유학원의 역할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수익 구조나 뭐 이런 부분 중에서 앞으로 좀 더 뭐 전략적으로 크게 보고 계신 분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그 우선 저희가 이제 질문 답변을 다양하게 받잖아요. 근데 네. 사실 질문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수요의 표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뭐 예를 들어 성형외과 질문을 하고 특히 뭐 코 성형을 하겠다라고 한 네. 분은 어쨌든 코 성형을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한테도 실제 비즈니스 협력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성형외과뿐만 병원을 아니라 연결해주는 유학원에서도 오고요. 아, 심지어 유학원도, 대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오, 그렇게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발전을 먼저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성형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네. 이제 뭐 케어랩스 같은 곳, 바비톡이라는 서비스 운영하는 곳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그 성형 관련된 부분은 부가가치도 높은데 법률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의료니까 그래서, 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파트너를 선별하고 그 파트너랑 같이 그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